Well, here in our segment, Our Voices, we try to hear from the different members of our diverse community. Now, remember, this interview will also air on the Chungcheongbuk-do Okcheon FM, and it will air next Friday at 6 p.m. through Okcheon FM 104.9 or Okcheon FM application. Now, as I have said, I have been repeating this over and over again. We have a special guest here in the studio, our very first here. Now, the interview will be all in Korean. Sorry about that if you're trying to actually listen, but I know a lot of people would want to listen to him in Korean as well, just like 1656. No, I think 1656 was the listener, the diver who actually sent us a message asking if he's gonna be here. And yes, he's here. 오늘은 Diverse Voices 역사상 처음으로 개그맨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랑카랑카 브랑카 정철규입니다.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What is this? Boss is bad. 네. 와. 이렇게 영어까지 좀 해줘야. 그러네요. 와. 네. 사실상 저도 놀랐어요. 네. 처음 알았을 때. 네. 강연을 다니신다고 그랬을 때. 네. 이제 모시게 된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점과 네.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건데요. 그 전에 사실상 철규 씨나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네. 사실상 코미디언이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사실 뭐 방송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코미디를 하기 전에 그 공장에서 그 군대 생활하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네. 병역특례라고. 예.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일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에서 뭐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또는 국적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을 보고 네. 그때 이제 이건 우리 사회에서 바뀌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로 코미디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그래서 네네. 그걸로 시작으로 그 계기로 그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셨고 네네. 되게 재밌었는데 블랑카라는 캐릭터 아무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봤다고 해서 네네. 그 캐릭터의 그 영감이 어디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그냥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게임 캐릭터 이름이 블랑카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이름을 만든 거고 네. 내용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봤던 내용들 네. 실제로 그랬어요.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너무 당연하게 그렇죠. 회사에서 그냥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나이는 상관없이 현장에 있는 계장님들이 젊은 사람도 그냥 야, 어이, 심지어는 새끼야,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는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 컴플레인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 형들 한국말 서툴지만은 어떤 말이 나쁜 말인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네. 욕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름 불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몇 년 전이거든요. 네. 그때 당시 분위기는 회사에 400명의 직원 중에서 저만 그 얘기를 하고 아무도 그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21살 어린애가 회사에 자꾸 불만만 얘기하는 그런 버릇없는 아이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코미디언이 꾸미기도 했고 코미디언이 되면 제 목소리에 파워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고 아마 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주 노동자들의 이 모습하고 이주 노동자의 이게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왔었던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근데 막 보면은 이 블랑카를 하면서 네. 정말 가장 제가 지금도 뉴스를 봐가지고 놀랬던 것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장님들을 많이 찾아오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사장님 나빠요 하니까 전국의 사장님들이 저희 그 방송국을 찾아왔어요. 자기네들 안 나쁘다. 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대한 적이 없다. 예. 그렇게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우리 네. PD님께서 너는 일단 대기실에 숨어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나가면 정말 제가 맞을 분위기였어요. 네, 네. 너 나가면 맞는다. 너는 안에 있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겠다 해서 그렇게 네. 됐었죠 그때.
와, 그게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사실상으로는 외국인들을 물어보면은 우리 네. 가장 문제점을 하나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뭐 분장을 하거나 네. 흑인 분장을 하거나 하는 네네네.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게 굉장히 이게 자별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그렇게 네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피부 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네. 메이크업을 안 하면 이게 굉장히 까맣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 해서 네. 더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좀 비슷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분장 가지고는 욕을 먹지는 않았고요. 네. 어떤 사람은 때로는 뭐 블랑카 외국인 근로자를 흉내내면서 희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런 희화의 어떤 초점보다는 그런 어떤 차별이나 뭐 네. 아니면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다소 좀 무겁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네. 코미디로서 초점을 그쪽으로 둔 거지 절대 네. 비하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이레샤라는 이레샤, 친구인데 예. 이레샤 씨가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서 온 스리랑카 맞죠? 맞아요, 예,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온 갑자기 생각이 좀 겹쳐가지고 네네네.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턱투미라는 단체를 맞아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 여성의 단체, 이주민의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인사를 말씀을 하시니까 이레샤의 개인적인 그런 게가 있었어요. 옛날에 원래 이레샤는 이주 노동자로 처음으로 오셨어요. 한국에. 네네네. 이주 노동자로 이렇게 일하고 좀 공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에서 과장님인지 공장장인지 와서 자기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꽤 땡땡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욕을 가르쳐 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아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 도착하자마자 그 과장님한테 똑같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아침이니까. 네네네. 이제 자기네 이제 모르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과장님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제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렇게 정말 제대로 가르쳐 돌아옵니다. 이게 네. 잘못하다가. 저도 코미디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었어요. 저 처음에 네. 한국 왔을 때 제 한국이라 너무 이상했어요. 네. 사장님 계속 저보고 쉐끼야 일해라 쉐끼야 빨리빨리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 한국 이름이 쉐끼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자기 이름이 죽을랜 줄 알았다는 친구도 있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진짜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부당하고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네. 뭐 선뜻 행동하고 뭐 움직이기 쉽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들의 문제지 나랑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거 네.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외국인이라는 시선도 그 자별의 풀이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처음을 접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참 열려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저도 처음에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났을 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중국 근로자 아저씨 중에서 류치 네. 아저씨라고 있었는데요. 네. 그분이 공중전화에서 이제 그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딸한테 막 뭔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옆에 조선족 친구한테 류치 아저씨 무슨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더니 네. 그때 상황이 공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도 딸한테는 아빠 걱정할까봐 아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네. 일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참 세상에 부모 마음 다 똑같고 맞아요. 그 국적이 다르지만 참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똑같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이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적이건 피부색이건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고 지구인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그 사람들이 차별받는 게 저는 싫었어요. 제가 만약에 외국을 가면은 입장이 반대가 됐을 때 저도 똑같은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강연을 네. 한다는. 저도 나름 강연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사실상 이렇게 좀 약간 알려주신 분 그리고 정말 재밌게 이거를 그려줄 수 있다는 저는 좀 약간 리뷰들을 봤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재밌고 네네네. 너무 이해가 좀 약간 강연을 하실 때마다 재미있는 것도 재밌지만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그런 네네네. 멘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상 하나 더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있어요. 네. 완전
IQ에 170이 아. 맞습니까? 네, 뭐 어떻게 맨사람 단체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게 또 만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네. 보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니 그쪽 단체에서 이제 물론가 씨 IQ는 170입니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근데 170이라고 하면은 정말 근데 이 코미디라는 게 네. 장착을 해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정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코미디언들 중에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코미디언 선배들, 후배들, 뭐 동료들 보면 다들 너무 똑똑하시고 정말 네.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죠. 네, 우리 진영이가 청철규님 무거운 사안을 무겁지 않게 함께 생각할 수 있게 잘 표현해 주셨던 건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게 경험 때문에 이게 네네. 그런 캐릭터로 탄생이 됐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또 가질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시작을 했던 스탠드업 코미디지만 네. 강연까지 이어지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이제 된 그 건가요? 다문화 가족분들을 예.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는 계속 꾹 하고 있었는데 꾸준히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대한민국 사회 인식이 어떻게 하면 변해야 되는 네, 것도 맞습니다.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개그맨 황영진 씨라고 있어요. 저 친한 형인데요. 그분이 네. 저보고 이제 랑카 너는 캐릭터가 그런 그쪽이니까 음흠. 다문화 인식 개선 전문 강사를 한번 공부를 해서 네.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했을 때 저도 그런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거기서 내가 코미디언이면 말 잘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면 그렇죠. 내가 강의를 좀 다문화 인식 개선 차별 얘기들은 좀 무거운 얘기들이 많잖아요. 엄청 근데 무거워요. 조금 네. 접근하기 쉽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좀 더 인식 개선에 좀 더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더 쉽게 네.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격증 응시를 하고 시험을 치게 돼서 2018년도부터 어. 전문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와, 그거 이게 다문화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세대 갈등에 대한 그런 인권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네, 인권 교육도 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네네. 사실 인종의 갈등보다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다문화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 강의 주제가 음.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예요. 아, 네, 사람을 그러네요. 그림자라 보면은 네. 뭐 인종도 상관이 없고 피부색, 국적, 뭐 이 사람이 뭐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냥 네. 그림자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은 구분지을 필요가 없는 거라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목소리보다는 그냥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라는 네. 그 중심 철학만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왜 네. 뭐 심지어 지역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림자로 봤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네.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듣고 싶습니다. 이게 네네네. 아마 저도 강연을 하면서 그런 게가 가장 보람을 느껴요. 어떤 네. 이제 강연을 들으신 분이 다문화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조금 더 이해가 가고 조금 더 네. 저도 제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자리 잡혀 있던 이 편견들이 이렇게 좀 하나씩 사라지게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 있게 느끼거든요. 네네네. 혹시 강연을 하면서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 남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울주군에 네. 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분들은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지내면서 좀 이렇게 시골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네, 문화 생활을 많이 맞아요.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레크레이션과 노래하는 걸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랬더니 아. 그 나중에 제 그 SNS로 네. 몇몇 분들이 그 편지를 예. 그 쪽지를 보내가지고 어. 한국에 와서 이런 거를 처음 가보고 처음 느껴보고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우리 울주군에 좀 자주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어머. 그때 진짜 강의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죠. 그렇죠.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우리가 네. 받아들이는 거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우리나라가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들도 다 있으니까 이주 노동자들 다 있으니까 이런 게는 머리로 받아들이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네네.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죠? 우리 한국에서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어떤 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냥 똑같은 우리 지구인이다. 우리는.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서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엔 이 말도 유일하죠. 사라져야 되는 거죠. 네. 결국 다문화라는 가족,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로 그들을 또 구분을 짓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문화라는 게 꼭 피부나 피부색이나 국적, 인종을 논할 게 아니라 네. 서로 다른 문화. 네. 저와 제 와이프도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다문화고 네. 뭐 경상도 전라도 쓰는 언어 사투리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다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게 다문화지. 우리가 이걸 꼭 피부색을 따지고 국적을 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와. 그런 점들만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을 1시간 PD님 우리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걸로 어떨까요? 저기 강연으로 바꾸면 네.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다문화 강사로 더 많이 활동하실 뭐 일단 전문 강사이다 보니까 네. 더 많이 활동을 할 예정이시죠? 저는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개그맨 겸 다문화의 유격 전문 강사, 일명 개강사 랑카랑카 브랑카라고 하면서 개그맨 활동과 다 강사를 함께 하는 거지 네. 어느 쪽이 비중은 없어요. 네. 네, 전 둘 다 사랑하는 그런 분야라서 네. 앞으로 혹시 앞으로 계획 우리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지금도 뭐 타 방송에 지금 또 네. 고정으로 매주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냥 뭐 지금처럼 저는 쭉 하는 게 제 그냥 계획이에요. 네. 강의 활동하고 네.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어떤 잘못된 인식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네. 그렇게 또 방송 개그맨으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지금처럼 하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게 청절규 씨랑 똑같이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길 우리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해서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방송에 나오셔서 한번 강연을 해주십시오. 우리, 네, 어디 기회 우리 되면은- 방송을 통해서.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that's everything that we have for you here on Diverse Voices. Of course, you can re-listen or download this episode on Patbang. That's PODBBANG. And find On the Pulse and our interview audio clips on the Diverse Voices page. Now, Diverse Voices will come back next Monday at 4 p.m. We'll leave you with a song. This is Webulla from Diva. Love you all.
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는 다이벌스 보이시스 윗 옥천 방송 듣고 오셨습니다. 방송은 TBS EFM에서 저번 주 금요일인 1월 27일에 방송된 인터뷰를 듣고 오셨습니다. 다이벌스 보이시스 윗 옥천은요. 1부에서는 TBS EFM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듣고 2부에서는 인터뷰 번역과 주제에 맞는 저희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주파수 104.9M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이버스 보이시스를 활기차게 꾸며줄 저희는요. 박진희, 전세림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정철규 씨가 출연하셨습니다. 네, 개그맨이 출연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철규 씨는 이제 개그맨이 출연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철규 씨는 폭소클럽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앙카 캐릭터에서 시작해 다문화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고 다문화 전문 강사로 활약하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어 인터뷰로 진행됐습니다. 네, 정철규 씨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에서도 진희 PD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에서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인데요. 어눌한 말투와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철규 씨가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노동자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부당한 현실과 차별을 느끼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세림 씨는 이제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나요? 만약에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관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딱히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 한 대학교에서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가족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제 기억으론 같이 케이크도 만들고 동물원도 가고 좀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짝꿍이 됐던 그 가족 자녀들이 제 친오빠랑 제 또래여가지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겨가지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림 씨처럼 잘 지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외국인과 이제 다문화, 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여기 라디오에 입사하고 나서부터 좀 생기게 됐어요. 네. 그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기 한국에 누가 있든 어떤 민족이 살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말이 있거든요. 차별의 진짜 마지막 단계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도 사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휠체어 탄 장애인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집에만 있게 되는 현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옥천에서 이주민을 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예 인식조차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여기 라디오를 통해서 이주민이 있다, 이주 여성이 있다, 이주 노동자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 또 느낀 게 이 다이버스 보이시스를 하면서 네네. 진짜 여기는 다양한 분들이 맞아요, 나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모로 라디오와 이 다이버스 보이시스에 애정을 많이 갖게 되는 네, 정말 그런 것 유익한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정철규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철규 씨는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무거운데 쉽고 가볍게 다가가기 위해 개그를 사용했대요. 네. 기억하시나요? 사장님 나빠요? 맞아요. 보셨어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너튜브? 너튜브에 쳐봤습니다. 아, 저는 이 정철규 씨는 모르지만 네. 그 사장님 나빠요라는 아, 그 유행어? 유행어를 진짜 많이 쓴 거보다는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이 다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쉽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 그분들이 저희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라디오에 정말 편하게 게스트로 초대해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아예 하나 편성을 해서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국 초반에는 네네. 그 이주 여성 고치타나 선생님이 진행한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일도 바쁘고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많이 아쉬워했거든요. 라디오 측면에서도. 네. 근데 또 올해 한번 이주민들과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꼭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다이버스 보이시스를 하면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서 진짜 저는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나는 이 언어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끼리 웃으니까 왜 웃는 거야? 왜 저 사람들끼리 웃지라는 것들에 네. 많이 뭔가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게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여기 방송 옥천 FM도 한국어로만 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들의 언어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한번 라디오 측면에서 같이 고민을 했던 순간이 최근에 계속 그거를 해보자 추진을 하는 방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끼리 말하는 것들이 곧 실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고 우리 인터뷰를 듣던 중에 정철규 씨가 절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혼 이주 여성 단체 톡투미의 이레샤 대표라고 했는데요. 네. 톡투미가 어떤 단체인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톡투미는 내게 말을 걸어달라는 뜻이에요. 이주 여성들의 희망이 담긴 말이고요. 2010년 이레샤 대표와 비슷한 처지의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톡투미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톡투미는 이제 10명의 회원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150명, 경기도 200명을 비롯해 전국에 500명 회원이 있고요. 자원봉사자 6,000명이 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진짜 엄청 크게 너무 성장한 것 같아서 부럽네요. 한편으로는. 네, 처음 단체는 한국 반찬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진짜 남편과 시댁 이야기를 했대요. 막 그냥 만나서 수다를 떠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신뢰가 쌓이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왔대요. 우리 모인 김에 아이들 과자값이라도 버는 일을 같이 해보면 어떻냐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 톡투미의 대표적인 모니카 인형이 탄생했다고 해요. 모니카 인형은 일반적인 외국 여성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머니까. 네. 멀리서 온 사람들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이게 정말 너무 이름을 잘 지었다. 센스가 있으신데요. 그니까요. 그래서 이 인형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다양한 표정과 생김새, 피부색 등을
그 가진 인형들을 그 수제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상당히 귀엽죠. 네. 그거 진짜 네, 그냥 귀여워요. 딱 인형 그 수제 인형 그 모습이에요. 네. 2012년에 처음 나온 모니카 인형은 지금까지 10,000개 이상이 만들어져서 이 모임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수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도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이 없어 인기 있다고 해요. 이거 약간 그 프라이땡 그 가방. 그 리사이클 가방도 모두 다 같은 가방이 없잖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세상에 딱 하나 있는 인형이다 이런 게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형은 판매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 복지시설,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기부를 한다고도 해요. 좋네요. 취지도 네. 좋고.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고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로 또 기부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부분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했던 이 이야기는 2020년 12월 17일에 SBS 윤춘호 기자가 작성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이레샤 톡투미 대표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톡투미 그 단체를 알아봤는데 이레샤 씨가 어떤 분인지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저도 앞에 기사를 참고를 했는데요. 이레샤 씨는 스리랑카에서 왔고요. 앞서도 소개했지만 현재 이주 여성 단체 톡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레샤 씨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빨리 열심히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돕고 싶어가지고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서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의류 제조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러 나라를 출장을 했는데 출장을 하다가 오게 된 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었고 그때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를 낳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주민으로 한국에서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 문화와 언어도 서툴고 피부색도 다르다 보니까 이레샤 씨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차별, 편견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이레샤 씨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곳저곳을 가면서 다문화와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물론 이게 뭐 처음부터 그래라고 하는 곳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절당할 때가 많았지만은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그 기회를 잡아서 여러 방송 그리고 강연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엔 비슷한 처지의 결혼 이주 여성들과 함께 톡툼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레샤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네. 대단했던 게 차별과 편견을 많이 느꼈는데 네.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너무 대단했어요. 저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욕할 것 같거든요. 이 나라는 인종차별하고 맞아요. 나쁜 곳이다. 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한번 다가가야겠다, 도전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엄청난 용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뭔가 옥천 주민분들한테 다가갈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인인데도 그런데 이주 여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도 참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참 용기도 가상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용기도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해서 이게 사실 항상 뭔가 사회적 약자가 다가가는 게 올바른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정책이나 뭔가 그 지역 내에서의 계속 그 연결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레샤 씨의 진짜 온전히 이레샤 씨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강인한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약간 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도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면
약간 그래 이레샤 씨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힘내보자 이렇게 네.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사실 이민도 생각을 하고 정말요? 저는 오. 한국에서는 설마 그래서 영어를 배우신다. 그런 것도 있죠. 영어 오. 배워야죠. 한국은 네. 살 나라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네. 사세요. 그래서 한국- 좋잖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인터뷰 방송에서는 이 얘기도 했어요. 네. 그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차별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근데 너의 문제고 나한텐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좀 무관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너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약간 약간 진짜 나와 다른 세상이니 애초에 저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짜 차별이 낳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공감하시나요? 저도 이제 듣고 나니까 공감이 됐던 게 사실은 관심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뭐 사실 다들 각자 현실이 바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관심을 쓸 수 없는 것도 현실이고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세상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도 잘 살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줬던 그런 작은 도움들이 또 다른 곳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잠시 이제 이 바쁜 삶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관심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말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네. 사실 바쁜 일이 있지만 네. 우리와 관련된 일들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그죠. 들어 최근에 전기값이랑 전기세랑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은 내 이야기니까 계속 신경을 쓰고 뉴스를 보고 왜 이렇게 올랐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그 청량리역인가 네. 서울에서 한파 때문에 노숙인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정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쓰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한파 속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게 정말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관심이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진짜 계속 신경을 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사람 한 명이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게 주제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진짜 바쁜 현실이지만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진짜 무관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제 말은. 네. 이게 정철규 씨도 처음에는 자기도 이 이주민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정철규 씨가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퇴근을 하면서 어떤 중국인 아저씨가 공중전화에서 딸이랑 통화를 하는 걸 들었대요. 네. 그래서 어떤 말 하는지 몰라서 옆에 있는 그 조선족 사람이었나? 어쨌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국인 아저씨가 그랬대요. 아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 걱정 마라. 막 이렇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부모 마음, 가족 사랑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국적이랑 피부색이 달라도 똑같다라는 거를 느꼈대요. 그리고 제가 그 정철규 씨가 똑같이 외국에 나갔을 때 나도 저런 차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나와 그들은 다르지 않다. 나도 외국 나가서 진짜 나 잘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너무 진짜 확 이해가 갔던 에피소드였어요. 맞아요. 네, 저는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혹시 이 말이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우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고 밝힌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자멜 자키가 작성한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인데요.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공감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옥천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약간 인권 감수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가 아닌 이 옥천에 있는 신문사와 그리고 잡지를 만드는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에서 진짜 엄청 많이 인권 강연이랑 페미니즘 교육 그리고 뭐 글을 읽는 거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진짜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처음 이런 강연에 들었을 때 처음엔 진짜 내 일이 아니어서 와닿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인권 강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수진 활동가님이 해주셨던 장애인권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기에는 장애인 친구가 같은 반에 있어도 그 친구들은 항상 다른 교실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가 보다 내 일이 아닌가 보다라는 부분에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근데 이런 거 배워서 뭐 하지라는 생각도 사실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런갑다. 근데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계속 듣고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고 그리고 배워가니까 공감이 너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배워야 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말을 진짜 공감합니다.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말을 네. 계속해서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진희 PD님 말을 들으니까 작년에 옥천신문에서 인턴할 때 강연 같은 걸 많이 듣게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들은 강연들이 진짜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부분들인데 네. 그 강연에서 들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맞아요. 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혐오가 자기한테 안 좋은 거. 혐오의 발언이 다시 진짜 배우지 못하고 어쨌든 자신의 공감 능력이 낮다는 거를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계속 배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차별의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좀 사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 공감을 배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한 게 저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좀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좀 감성적이거든요. TF?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많이 이제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좀 해줘야 된다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니까 이제는 공감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약간 학습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 너무 배가 아파라고 했을 때 병원 가라 말하지 말고 일단 괜찮냐라고 물어봐. 그런 것들을 진짜 이제 자연스럽게 괜찮아? 병원은 가? 이렇게 진짜 맞아요. 학습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공감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슬슬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빨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정철규 씨는 사장님 나빠요 블랑카 캐릭터를 통해 다문화 이해 전문 강사가 됐다고 해요. 다문화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 인권 교육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문화 강의를 통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사람이다.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림자로 보면은 그 사람의 뭐 인종이나 재산 여부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문구가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도 차별하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강연 한번 듣고 싶다. 저도요.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사회가 변화하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답을 해볼까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이렇게 사실
이 정철규 씨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세계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래요. 저는 사실 다문화가 차별인 것도 사실 부끄럽죠. 오늘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다문화라고 하면서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아예 그냥 달라. 규정 짓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를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걸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단어에서 주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단어에서 차별이나 편견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 지금은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고 하기도 하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개그맨 강사, 개강사 정철규 씨의 인터뷰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었고 꼭 강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너무 유익했고 사실 인터뷰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배우는 게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런 걸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노래 좋아 좋아,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다르지 않아,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 노래 3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